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파리로 금이 환영한 이강인을 향해 파리 생제르맹 감독 엘리케가 작심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의 사령탑인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돌아온 이강인을 향해 엄지를 세웠습니다.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강인을 기용하겠다고 시사하며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PSG는 22일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 프랑스 리그 9라운드 홈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경기를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엘리케 감독은 A매치를 마친 뒤 팀에 복귀한 선수들을 향해 동기부여를 강조했는데요. PSG는 22일 스트라스부르전 이후 곧바로 오는 26일 AC밀란과의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F조 3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클린스만호에서 A매치를 소화하고 한 달여 만에 복귀한 이강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그는 팀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폭발적인 선수라며 PSG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미드필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령탑은 이강인은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지만 가짜 9번인 폴스9이나 윙어로도 뛸 수 있다. 득점력을 갖췄으면 최종 패스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흥미로운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멀티플레이어 능력과 차이를 만드는 선수 등이라고 칭찬한 적 있으나 이강인 선수가 수행할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칭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폴스9, 윙어,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역할을 시사하였습니다. 황선홍호에서는 폴스9 역할을 했을 때 지난 일본전에서 참패를 당했었고요. 윙어야 워낙에 잘하고 박스투박스 미드필더 유형은 아닌데 많이 뛰어주고 수비 가담을 잘해주니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실제적인 미드필더에서의 역할 중 하나는 전진형 플레이메이커나 메잘라일 텐데요. 이러한 유형의 선수들은 수비 가담이 적은 역할을 부여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뛰어주면서 수비 가담까지 해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홈페이지도 한 달여 만에 돌아온 이강인의 복귀 소식을 전했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이 한 달 가깝게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한 뒤 돌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도 이강인의 복귀는 PSG에 새로운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직까지 PSG에서 강한 눈도장을 찍지 못한 이강인의 왼발이 번뜩일 수 있을지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발언으로 인해 현지 매체는 이강인 선수의 선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라디오 방송 RMC는 스트라스부르전 예상 선발 라인업을 알리면서 이강인을 포함했습니다. 이강인은 우가르테 혹은 비티냐, 파비앙 루이스와 미드필더 조합으로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중계는 쿠팡 플레이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이강인의 경쟁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의 이적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번 엄청나게 폭망 경기력을 선보이기도 했던 파비안 루이스입니다.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전망이 전해졌는데요. 프랑스 풋 메르카토, 카날, 서포터즈 등 복수 매체는 20일 루이스는 내년 1월에 PSG를 떠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등의 관심을 받으면서 연결되고 있다고 일제히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스는 현재 PSG에서의 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시즌 크리스토프 갈티에 전 감독 체제에서 주축으로 꾸준하게 뛰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을 앞두고 새롭게 부임한 루이스 엘리케 감독 밑에서 출전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그는 이번 시즌 신입생 마누엘 우가르테와 특급 유망주 워렌 자이르 에머리 등과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흐름인데요. 프랑스 리그에서 7경기를 뛰었는데 선발로 나선 건 2경기뿐이었습니다. 대부분 후반 중후반 뒤늦게 교체로 나서 짧은 시간만 소화했는데요. 이에 평균 출전 시간이 32분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루이스는 특히 별들의 무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출전 기회조차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큰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그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루이스는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이적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원 보강을 계획하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유벤투스의 영입 리스트에 오르면서 연결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스페인 라리가 무대와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 모두 뛰어봤던 만큼 적응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이적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강인의 주전 경쟁자 중 한 명이 나가서 희소식이기도 하나 만약 루이스를 판매한 금액으로 더욱 특급 미드필더를 데려올 가능성이 더 높기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아시안게임을 통해 금메달을 목에 건 이강인의 주가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이강인 선수가 해외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헌신한 이강인 선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 입성에 가족의 헌신이 대단했다며 조명하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는 지난 발렌시아 유소년 디렉터 모촐리 코치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입단에는 가족의 헌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반대편에 떨어져 있는 어린 아시아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FIFA 규정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그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가 현지에 집을 구입하고 거주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했기에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그때 이강인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일들을 하겠다고 전했다. 국가, 문화, 관습, 언어 등을 바꿔야 하기에 가족들에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구단과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이강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러나 가족의 힘이 더 모범적이었다며 이강인을 향한 가족의 헌신을 칭찬했습니다.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던 아버지와 두 딸과 강인이를 물심양면으로 양육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결단으로 이강인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에 현지 매체의 이강인을 향한 평가도 뜨겁습니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메시보다 더 나은 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강인은 미래의 발롱도르다. 이강인은 마스터클래스이다. 괴물이다. 이강인은 공간에서 보인 기술력이 대단하다. 이강인의 볼터치는 정말 흥미롭고 대단하다 등으로 호평일색이었습니다. 드리블 성공 횟수는 메시와 비니시우스가 1, 2등이나 드리블 성공률은 67%로 이강인이 유럽 7대 리그 다 통틀어서 1위입니다. 22세의 한국 선수가 이러한 수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인데요. 공격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 혹은 측면 미드필더에서 이러한 수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중원의 수적 우위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상대 수비진의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인 셈이었습니다. 실제 마요르카의 공격 대부분이 이강인을 통해 일어났으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입니다. 마요르카가 아닌 다른 팀이었으면 공격 포인트가 더욱 높았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특히 더 놀라운 점은 이강인은 속도를 활용하여 드리블 돌파를 성공했던 것이 아닌 바디페인팅과 턴 동작, 팬텀 드리블 등으로 드리블에 성공했기 때문에 더욱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면서 아군에게 완벽한 찬스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량이 하락하게 되는 유형이 아닌 정말 공을 잘 안 뺏기는 드리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중 하나인 탈압박, 볼간수 1위인 것입니다. 이러니 클린스만 감독도 상대가 이강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파울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마요르카에서의 동료였던 무리키는 이강인과 함께 뛰었던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리스펙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의 현지 오만 유튜버는 마치 젊은 시절 메시의 드리블을 연상케 한다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이후 르 아브르와의 비공식 데뷔전 이후에는 현지 팬들이 직접 메시를 이야기하며 비교하였습니다. 레퀴프, 골닷컴 등 매체에서도 환상적인 플레이였다며 극찬하였고 가장 돋보이는 선수로 이강인을 꼽았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 아니라 이강인 주전 걱정이다 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해서 과연 주전으로 뛸 수 있을까 했는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창의적인 선수가 없고 이강인 선수처럼 볼 간수를 잘하고 드리블이 좋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닭주전에다가 혹사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말이 대다수인 상황입니다. 또한 14세 연령에서 이강인을 지도한 경험이 있던 발렌시아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담당자 토니 나바로는 이강인은 11세에 들어왔지만 수준은 이미 13세에서 15세 수준이었다. 이강인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다른 레벨의 선수였다. 무조건 프로 선수가 될 제목이었으며 항상 또래들보다 더 높은 위치였다. 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전 발렌시아 유스 코치이자 현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인 모촐리는 이강인이 다른 유소년 선수들과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왔을 때 엄청난 선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어린 시절부터 눈에 띈 이강인의 남다른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강인은 정교하게 볼을 다룰 줄 알며 손보다도 정확한 발을 지녔다. 이강인의 볼을 뺏는 일은 무척 어려운데 턴 동작이 훌륭하며 볼 간수 능력도 매우 탁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창조성도 지녔다. 그리고 무엇보다 5만여 명의 팬들이 모인 메스타야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맡은 일을 해낸다. 선택된 선수들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라며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질을 지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이강인으로부터 전 맨시티의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모습들을 봤다. 경기 스타일, 신체 조건 등이 그렇다. 그리고 진심으로 실바의 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해낸 일들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훈련과 경기에서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배워야 한다며 꾸준히 노력한다면 실바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강인이 특히 경기에서 보이는 투쟁심이나 경기 전반을 풀어가는 방법이 눈에 띈다며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